경매로 나온 도로를 낙찰받아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일명 도로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 업자들까지 생겨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공업지역입니다. 공장들 사이로 폭 8m의 도로가 보입니다. 최근 이 도로 중간 30m 부분이 경매에 올라와 낙찰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부 체납이 됐는데 이 부분만 토지 주인의 행방불명으로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토지 주인은 이 도로를 끼고 있는 두 곳의 공장 출입로 앞에 울타리를 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보기 위해 토지 감정가인 7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지난 2008년 함안군이 지정고시한 법정도로입니다.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도로인데 토지 주인은 도로는 그대로 두고 공장 진출입 구역만 막을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 화물차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낼 수가 없으니까 벌금은 해봐야 200~3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입는 손실은 거기에 10배가. 향후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는 오로지 업체 몫입니다. 관리 주체인 관할군청은 사유지에 대한 분쟁이어서 지자체가 나설 권한이 없다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면서 알박기 전문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 컨설팅 이런 솔루션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로가 떴다라고 이렇게 막 띄워요. 지자체에서는 미리 선매를 한다는 제도가 있다든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지자체가 나서서 도로를 매입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도가 정책 발굴 등을 위해 꾸린 각종 자문위원회들이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원회의 구성이나 활동 근거가 없는 곳들이 있었고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 먼저 출범했습니다. 세부 운영 지침을 담은 조례에 대한 도의회 심사 절차 없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상임 및 심의도 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고 시급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절차와 근거가 무시된 위원회들은 더 있습니다.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하천 복원자문위 역시 도의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위원 구성 방안 없이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문위도 조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 보니 위원회의 목표와 성과도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전체 총괄하는 저희 부서 쪽에서 각 실국 그다음에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갖춘 자문위 역시 활동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한 로봇 자문위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자문위 6곳이 한두 차례만 회의를 열었고 회의가 비공식 간담회로 대체된 경우도 3차례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발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실적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폐지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대수술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시행됩니다. 좋은 서비스인 건 분명한데 수년 전 이 서비스를 먼저 시행한 서울보다 이용 요금이 3배나 비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보조기를 끌고 걷는 환자들로 신경외과 진료실 앞이 붐빕니다. 걸음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워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차 타고 왔어. 혼자 오라고 하면 정신이 지금 안 맑아서 못 와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동 불편 환자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이렇게 병원을 오고 가는 것부터 진료 수납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 요금은 기본 1시간 15,000원에 추가 요금이 30분당 7,500원. 투석처럼 서너 시간씩 걸리는 치료를 받으면 꼼짝없이 3만 원 이상이 듭니다.
비싼 요금에 환자들은 이용할 엄두도 못 냅니다. 좀 힘들죠. 부담스럽죠. 2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부담은 좀 덜 수 있지 않나. 3년 전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보다 3배 가까이 비싸고 부산 진구 자체 사업보다도 비쌉니다. 어떠지? 서지를 못하는데 깜짝없이 집 방 안에서 환자를 이송할 차량도 10대뿐입니다. 200대가 넘는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도 배차까지 2-3시간이 걸리다 보니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서울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예산이 많이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시민분들의 호응이 좋고 이 사업이 많이 요구가 많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차량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복지 혜택,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지역민의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10여 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던 부산의 주요 사립대들이 올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계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재정난이 심해진 지역 사립대들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부산의 한 대학은 주 4.5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도 금요일 정오까지만 문을 엽니다. 에너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사립대들의 재정난에 연구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새 연구비, 실험 실습비, 도서 구입비 모두 격감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부산에서부터 깨지고 있습니다. 경성대와 동의대가 13년 만에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영산대 역시 17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던 동아대도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또 올립니다. 인상 과정을 두고 일부 학교에선 내부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 유리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밀어붙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비민주적이고. 게다가 등록금 인상 대학엔 정부의 국가 장학금 지원이 끊깁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낮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해 인상을 통해 5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 동아대는 25억 원의 국가 장학금을 포기하고도 여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들로선 이대로 고사할 수는 없어 내놓는 고육책이라 항변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학재단 스스로가 일정 정도 그 법정 부담금을 높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남대, 인제대 등 경남 지역 사립대학들과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동결 기조가 강합니다. 하지만 올해 시작된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기조는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대가 경남 사천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저수지 한 곳에서 많은 원앙무리가 한꺼번에 관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저수지에서 쉬고 있는 새 무리. 늘어진 댕기와 알록달록 깃털로도 유명한 원앙입니다. 이 저수지에서 보이는 원앙대만 170여 마리로 이렇게 많은 원앙대가 한 곳에 무리지어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원앙은 겨울 철새이자 텃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관찰된 무리는 중국 북동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천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되면은 해마다 오고만은요. 정 말하자면 원앙 자체가 원래 아름답다 아닙니까? 복 받은 돈 내라고 봐야죠. 예전부터 사천 와룡산 주변은 원앙이 겨울을 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넓은 들판 그리고 저수지까지 많아 원앙이 좋아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에서 도토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수확이 끝난 들녘에서 벽실을 주워 먹고 물가에서 천적을 피합니다. 예전에는 1,500개체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걸로 보입니다. 원앙은 금실 좋은 부부를 흔히 상징하지만 사실은 수컷이 여러 암컷을 만납니다. 사천을 찾은 원앙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공천 심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여야의 총선 공천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풀어야 할 고민은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역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뒤탈이 큰 게 문제입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 경남 후보자 면접에서 김해을과 양산을에 출마한 기존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것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을 보내는 거는 좋은데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 같이 공정 경선으로 후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부산에서도 북강서갑 당원들이 기존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전략 공천 대신 경선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당협위원장의 입맛대로 어중만을 존중한다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산갑, 사하을 등 다른 낙동강 인접 지역구에서는 우리 현역도 재배치시켜달라는 민원도 쏟아집니다. 민주당은 지역 영입인재 수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을 이재성 후보에 이어 최근 영입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정도입니다. 어디에 가도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지금 당과 협의 중이고 상징성으로 주목받던 류삼영, 이지은 전 총경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도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영입인재 수혈도 더디지만 판을 흔들 빅네임 영입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김두관 의원이 친문이든 친명이든 핵심 인사가 PK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호응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전략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중량감 있는 후보들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들이 부울경 시민들 속에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또는 영입이 더뎌서 거대 양당이 공천 확정 때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제각각 골치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센텀 2지구 개발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는 풍산이 부산시와 다음 주 협약을 맺을 예정인 가운데 예정지로 유력한 기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이전 부지를 놓고 풍산과 다음 주 추진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며 부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전과 관련한 법적인 인허가 절차, 국방부와의 협의 등을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년 전 대체 부지로 거론됐던 기장군은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계열사 경영진 68명이 자사주 21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NK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BNK금융지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과 함께 그룹 경영진으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NK는 지난해 4월 빈대인 회장 취임 이후 지역 금융지주사로서는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보유한 자사주 230억 전량을 소각했습니다. 오늘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24대 의원총회에서 차기 부산상위 회장으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추대가 공식화됐습니다. 장인화 현 부산상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양 회장을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원로들이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상위는 이달 말부터 상위 의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 차기 회장을 최종 선출합니다. 종합해운 물류기업인 펜스타그룹이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와 손잡고 합작법인 PSBX 로보틱스를 출범해 산업용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펜스타그룹이 지분의 58%를,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42%를 출자한 PSBX 로보틱스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2명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됩니다. 양사는 PSBX를 통해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기존 제품 판매는 물론 향후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제일행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의 항소심에서 1심 결과와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통보에 반발해 창원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탁구인들의 축제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조별리그 첫날 남자 탁구 대표팀은 폴란드를 상대로 에이스 장우진의 활약 속에 3대1 승리를 거뒀고 여자 대표팀도 이탈리아에게 3대0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4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대회 기간 동안 5만 명의 탁구 팬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남도 협의회 제16대 김정기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도 협의회 김정기 신임 회장은 오늘 이임한 손창봉 전 회장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김정기 신임 회장은 진실과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사회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종일 쾌청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 속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 거제는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거제가 13도, 밀양과 창녕은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 양산은 0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14도, 양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잔잔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